날씨가 많이 더워진 6월의 추천 도서입니다. 첫 번째 책은 보통의 언어들 김이나님의 책입니다.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왔고요. 268페이지 책입니다. 예민하게 수집한 단어로 감정의 이름표를 붙여주는 사람, 그 단어들로 연결된 문장으로 감각을 노래하는 사람, 작사가 김이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김이나의 작사법을 출간한 이후 5년 만에 펴낸 이 책은 김이나의 삶과 태도를 규정짓는 언어들, 그리고 그 언어들이 갖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미움받다, 소중하다 같은 관계의 언어, 부끄럽다, 찬란하다, 외롭다 같은 감정의 언어, 성숙, 정체성 같은 자존감의 언어 등 김이나가 오랜 시간 동안 섬세하게 수집한 언어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요. 각 언어를 통해 빚어진 매력적인 이야기가 촘촘히 박혀있는 책입니다. 4분 남짓의 노랫말이나 방송에서 보기 어려운 보다 깊고 넓은 그녀의 언어적 세계를 만나볼 수 있는 책입니다. 다음 책은 부의 열차에 올라타는 법, 스에오카 요시노리의 책입니다.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왔고요. 232페이지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탄 인생 열차는 어느 역을 지나고 있을까요?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저자는 말합니다. 혹시 그 목적지가 부자라면, 즉 돈, 시간, 장소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타고 있는 열차에서 내려 부의 열차로 갈아타야 한다고 말이죠. 가난한 어린 시절을 지나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다가 부자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10년 만에 자수성가형 슈퍼리치로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된 저자는 부라는 목표를 향해 그냥 걸어가는 것과 열차를 타고 가는 것을 비교하며 왜 부의 열차에 타야 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부의 열차에 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인간관계를 잘 맺는 법, 부자의 생활 습관을 갖는 법부터 시간관리법, 현명한 투자 원칙을 세우는 법까지 10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독자들에게 부의 그릇을 넓히고 생각의 전환을 일으키는 최고의 부자 수업이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책은 기억 1,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책입니다. 열린 책들에서 나왔고요. 400페이지 책입니다. 주인공인 역사교사 르네는 판도라의 상자라는 최면 공연을 보러 갔다가 우연히 관객 체험 대상자로 선택됩니다. 최면 깊숙한 무의식 속에서 그가 처음 본 전생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자신의 모습이죠. 이 경험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전생의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남아 일상을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다시 기억의 문을 연 르네는 백작 부인, 캄보디아 승려, 인도 궁궐의 여인, 일본 사무라이를 비롯해 자신에게 총 111번의 전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작가 베르베르는 나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의 대답으로 이 작품을 써냈다고 합니다. 현생은 전생에 대한 반작용으로 지난 실패를 보완하며 더 나은 존재가 되려고 한다는 시각이 흥미로운 베르베르의 신작 소설입니다. 다음 책은 네 번째 원고 존 맥피의 책입니다. 글 항아리에서 나왔고요. 312페이지 책입니다. 수십 년간 창의적 논픽션의 선구자로 인물, 역사, 자연, 과학, 스포츠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작품을 발표하며 30권이 넘는 책을 펴낸 논픽션의 전설인 존 맥피의 글쓰기 책입니다. 책에는 오랜 세월 글을 써오며 그와 하나가 되다시피 한 글쓰기의 방식과 태도, 전설적 편집자들과의 열정과 우정, 자연의 구조와 시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발상과 구조, 지필과 퇴고, 교정, 교열까지 한 편의 글을 이루는 전 과정을 자신의 글에서 직접 발췌한 예문들로 상세히 다루면서 글쓰기 감각을 일깨우고 자극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음 책은 귤의 맛, 조남주님의 책입니다. 문학동네에서 나왔고요. 208페이지 책입니다. 82년생 김지영의 작가 조남주가 쓴 청소년 소설집인데요. 작가는 한창 그 시기를 통과하는 딸을 보며 또래 청소년들은 무슨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소설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남들도 다 겪는 일이야. 이런 말로 인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게 돼버린 우리의 아이들. 지금 이 속도와 방향이 자연스러운 것일까? 나는 자라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자문하는 내 친구의 이야기가 섬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책은 근육에 힘 좀 빼고 삽시다. 사토 세이지의 책입니다. 포레스트 북스에서 나오고요. 200페이지 책입니다.
환자들의 턱 관절증 치료를 하던 중 근육을 살짝 흔들어주고 귓볼을 마사지해주는 것만으로도 전신의 통증이 개선되는 것을 발견한 저자가 고안한 기적의 근육 풀기에 관한 책입니다. 저자는 근육통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피곤하고 진이 빠진다, 체액 순환이 잘 되지 않아 몸이 붓고 냉증이 심하다 등의 만성 피로와 각종 질병이 생기는 것 또한 우리 몸의 30-40%를 차지하는 근육이 뭉쳐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평생 만성 통증과 아픈 몸으로 고생했다면 당장 마사지나 스트레칭, 근육 트레이닝을 멈추고 가볍게 흔들고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이완되는 근육 풀기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이 들수록 오그라들고 딱딱해지는 근육을 아기의 말랑말랑한 근육으로 되돌리는 20가지 체조가 담긴 책입니다. 다음 책은 약탈기사 로드리고와 꼬마둥이라는 책입니다. 미하엘 엔데와 빌란트 프로인트가 만든 책입니다. 주니어 김영사에서 나왔고요. 232페이지 책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모모의 작가 미하엘 엔데의 책이 25년 만에 완성됐습니다. 미하엘 엔데의 유작이기도 한 이 책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5년 뒤 독일의 아동문학 작가 빌란트 프로인트가 완성했는데요. 두려움을 모르는 꼬마둥이와 악명 높은 약탈기사 로드리고의 모험을 담은 책입니다. 약탈기사가 활개를 치던 중세 암흑시대를 배경으로 한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와 결국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찾아내는 주인공들의 성장기가 담겨 있는데요. 두려움을 걷어낸 뒤 비로소 보이는 진정한 나다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다음은 마켓컬리 인사이트 김난도님의 책입니다. 다산북스에서 나왔고요. 300페이지 책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장악한 거대 유통공룡들의 틈바구니에서 신생 스타트업이 유통시장을 선도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로만 여겨지죠. 그런데 독과점이 가로막고 있던 혁신에 목말랐던 고객들에게 새로운 서비스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2020년 5월 창립 5주년을 맞은 마켓컬리의 이야기인데요. 창업 5년 만에 매출액 4천억 원 돌파, 매년 연평균 3.5배 매출 성장, 회원수 500만 명 기록, 국내 최초 주 7일 새벽 배송 도입 등 마켓컬리의 배송과 큐레이션, 소싱과 마케팅 등 각 영역에서 그들만의 차별점과 성공 요인을 살펴보고 그 너머에 있는 문화적 흐름과 시대의 욕구까지 아우른 포괄적인 분석을 김난도 교수가 펼쳐 보여줍니다. 마켓컬리는 어떻게 세간의 우려를 뒤로하고 언택트 비즈니스의 리더가 되었는지 책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여기까지가 6월의 추천도서였습니다. 지금까지 엄마의 책장이었습니다.